종목은 효성화학인데요. 그동안 효성그룹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이 조명을 받게 되면서 효성화학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리포트 효과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냈고요. SK머티리얼즈 합병에 투자 대안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70만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보시죠. 네, 효성화학은 12%대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40만 원 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탄력은 약간 둔화가 됐다가 다시 한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SK머티리얼즈가 합병되고 소멸함에 따라서 이 사라진 특수가스 대장주라고 봤습니다. 지난 20일에 SK는 SK머티리얼즈 흡수합병 소식을 알렸는데요. SK머티리얼즈가 지주사업과 특수가스 사업을 물적 분할한 다음에 SK가 SK 지주사 쪽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합병 기일은 12월 1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대장주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효성화학이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SK머티리얼즈는 이 NF3라고 하죠. 산불화 질소를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12,000톤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이 반도체 특수가스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효성화학의 규모는 여기서 4,800톤으로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효성화학 쪽에서 특수가스 가치가 좀 부각되지 못했던 점은 점유율 차이가 일단 독보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고부가 부산물 생산 능력에 따른 이익률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산물 쪽 이쪽은 좀 해결이 됐는데요. F2N2라는 가스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18년부터 2019년 10% 내외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이 상반기에는 18%까지 상승했습니다. 취자 후 네오캠 이 상반기 매출액은 760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4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사이익의 10%가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효성 TNC 쪽에 귀속돼 있는 현재 중국 NF3 설비 3,000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성화학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NF3 이 부분의 가치 부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포인트 살펴보시면요. 베트남 공장이 좀 증설이 되면서 캐파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는데 3분기 실적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내용도 살펴보시죠. 네, 들어가 보시면요. 이 베트남의 PP와 DH 쪽은 연간 60만 톤의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현재 대비 캐파는 2배로 확대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쪽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증가가 사실 베트남 법인 쪽에서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인 쪽을 좀 더 크게 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을 짚어줬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실적과 주가의 변동성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분석인데요. 베트남 확진자의 피크아웃 시점 그리고 신규 공장의 이익 기여도 상승 시점도 함께 일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다음 단락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효성화학 고점 대비 거의 20%가량이 한 달 사이에 훅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다만 우려와 달리 3분기 영업이익도 66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분기와도 유사한 수치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이 PP 쪽이 급등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향 비중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파이프 같은 이 판가 프리미엄도 회복하는 영향을 받고요.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완전 가동과 PP 강세, 프로판 약세 같은 긍정적인 가정에 기반했을 때 내년 영업이익은 5천억 원가량을 예상했습니다. PER은 3배를 봤는데요. 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1천억 원 정도 아래 4천억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가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효성화학이 흡수하게 됐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도 3분기의 피크아웃 논란보다는 견조한 실적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님 연결해서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효성화학 리포트 나왔는데 SK머티리얼즈의 투자 대안이고 이제 NF3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PP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크고 이쪽이 매출 비중 자체는 높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리포트 좀 공감하시나요?
예, 일단 아무래도 지금 대장주에 좀 투자가 어려졌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NF3 규모가 한 12,000톤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효성화학의 이제 NF3의 규모는 뭐 지금 4,800톤의 한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캡티브의 차이라든지 고부가 부산물 생산 능력의 뭐 이익률 차이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베트남에서 PP랑 DH의 증설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상업 생산이 좀 시작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K 머티리얼즈의 어떤 합병 소멸로 인해서 좀 특수가스 대장주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진 점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7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47만 5천 원 정도 이제 50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뭐 3분기에 영업이익은 뭐 한 660억 정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전년 대비 한 16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베트남 이제 완전 가동이라든지 뭐 PP 강세, 뭐 프로핀 약세 등 좀 긍정적으로 좀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2022년에는 영업이익 5천억까지도 전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혜는 충분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비 중 가장 큰 쪽이 PP라고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업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SK 머티리얼즈 투자 대안이라는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7월 1일쯤에 이 부분 효성화학 리포트 통해서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때도 이제 팀장님이 목표 주가 49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이번 리포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한 가격 전략 있을까요? 일단 사실 그 당시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2주 안에 지금 87만 5천 원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찍었는데, 만약에 그때 좀 제시했던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49만 원으로 저는 그 유지를 하면서 일단은 조금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신규로 좀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갭 뜨기 전인 한 36만 2천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32만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보니까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생기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난 목표가 49만 원 그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효성화학 찐리포트에서 봤습니다.